이제 두 번째로 석유화학공업의 출발을 보겠습니다. 바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건설입니다. 석유화학공업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를 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기초 유분을 만들고 그로부터 다시 폴리에틸렌, VCM, 폴리프로필렌, 합성 고무 원료를 만들며 다시 최종적으로 PVC,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합성 세제 등을 뽑아내는 산업, 한마디로 경공업 기초 소재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공업에는 크게 나프타 분해 공장 계열과 BTX 공장 계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섬유 등 경공업 발흥과 더불어 그 원료 국산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공업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1965년 상공부가 대통령에게 석유화학공업의 건설 필요성을 보고하고 1966년 미국 컨설팅사 아서 디 리틀 ADL에 석유화학공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해 9월 ADL은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부족하므로 에틸렌 연산 3만 톤의 소규모 공장을 지으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는 국제 기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상공부 당국자는 생존의 최소 단위로 에틸렌 연산 10만 톤 규모를 택하고 그 사용처인 계열 공장을 한꺼번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 회사와의 합작 비율은 50대 50으로 하되 외국사가 한국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른다는 조건을 붙였고 1966년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공업 개발 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외자 제휴선을 선정하고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데서 정부 부처 간 대립이 벌어집니다. 주무부처인 상공부는 NCC 공장을 울산 정유공장에 부가하고 유공을 그 사업 주체로 하며 유공의 기존 합작선인 걸프사를 제휴선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경제기획원은 유니온 오일을 제휴선으로 하고 한국화약과 유니온 오일의 합작회사인 한국화성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정유공장과 NCC 공장을 인천에 신규 건설하는 안을 지지하였습니다. 정부는 1967년 7월 석유화학단지의 제1후보지로 울산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나 장경 경제기획원 장관은 외자 도입 허가권을 무기로 상공부 안에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967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상공부 안에 따라 유공의 NCC 사업안을 택하였고 장경 장관은 해임됩니다. 정부는 1968년 2월 울산 석유화학단지로 약 100만 평을 확정하였고 3월에는 사업 추진, 특히 차관 교섭이 부진한 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업체를 재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NCC 공장은 유공이 그리고 기초 유분을 처리하는 폴리에틸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카프로락탐 공장과 석유화학지원공단은 충주비료가 담당하는 등 중요한 대규모 사업은 공기업이 맡았습니다. 업스트림인 NCC 공장은 유공이, 다운스트림은 충주비료가 맡는 방식인데 아직은 민간 기업은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화학계통에서 훈련된 기술자는 유공과 충비에만 있었습니다. 총 투자금은 2억 4,200만 달러인데 1억 6,200만 달러는 외국 차관이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국내 자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 10만 톤의 소규모 석유화학단지 공장은
자력으론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규모라 기초 유분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중간 물질의 원가도 높아지고 최종 제품의 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 제품 공급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싸져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존 비법은 기초 유분을 국제 가격 혹은 그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10만 톤 공장에서 나오는 에틸렌을 30만 톤짜리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요 합작선인 다우케미칼도 투자금 4,100만 달러를 5년 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재료인 기초 유분과 유틸리티의 염가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유공이 나프타 분해 공장에 원료 나프타를 싸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휘발유 등 석유 제품 판매가를 높게 매겨서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나프타 분해 공장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기초 유분의 가격을 낮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에 10년 기한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단지 내에 전기, 물, 연료 등 유틸리티 가격을 싸게 정했습니다. 또 관세법을 고쳐서 시설재의 관세를 감면하였고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서 석유화학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 영업세, 취득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습니다. 외자도입법도 고쳐서 외국인에게는 제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1968년 3월 합동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비 온 뒤에 진창 벌판에 공사 차량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아치의 간판은 석유화학공업이 제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자주국방, 증산 수출 건설, 경제건설 등 정부 주요 시책을 알려줍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4년 반 동안 내외자 2천억 원을 들여서 1972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1년 뒤인 1973년 말에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자재비 등 각종 물가가 폭등했는데 한국은 용케 그 전에 막차를 탄 셈이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나프타를 국제시세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기초유분, 중간물질, 최종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저렴해졌고 결국 산업 소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에틸렌 수요가 1969년 7.2만 톤에서 1979년 52만 톤으로 확대됨에 따라 NCC 설비가 확충되어 생산 원가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기초 소재의 자급화가 크게 진전하였습니다. 합섬 원료는 1972년까지 거의 전부 수입하던 것을 1973년부터 20% 넘게 자급하였습니다. 1970년대 섬유 수출이 급증해서 합섬 원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1979년 1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합섬 원료 자급률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200만 톤을 생산하고서야 자급률 70%에 올랐습니다. 합성 수지의 자급률은 1972년 55%였으나 1973년에 82%로 급상승하였습니다. 그 후 수요 급증을 생산량 증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자급률은 1979년 66%로 다시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야 100%에 도달했습니다.
합성 고무는 1973년 33% 자급에서 출발하여 1979년 65% 자급에 이르렀습니다.